제 발표는 바움슐라거 에벌레 안내어궁의 앞부분으로서 이 건축가 혹은 이 바움슐라거 에벌레 사무소가 어떠한 가치관과 시각을 갖고 건축을 대하는지 이 사무소의 건축 철학 및 방향성에 대해서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순서는 처음에 이제 간단한 머릿말과 이 책의 첫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목차로 기여하는 건축, 바움슐라거 에벌레의 발전에 대한 고찰,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에서 디자인으로 혹은 실용적인 것에서 생성으로 이렇게 구성되겠습니다. 먼저 서문에서 바움슐라거 에벌레 사무소는 우리 삶의 문화적 맥락을 함께 형성하는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언제나 목표를 갖고 건축을 구체적인 존재로서 다양한 장소와 이용자의 다양한 집단들에게 가치 있는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책은 접근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설계 표현 방법 및 재료 등의 요소가 작가, 건축가 혹은 건축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에게 주요한 기준점과 소통의 요소로 작용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파트로 기여하는 건축, 바움슐라거 에벌레의 발전에 대한 고찰에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소제목으로 건축 내적 요소의 단련, 내면의 힘입니다. 건축 사무소의 발전은 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비춰지는데 여기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적 요인, 표면적 요소, 외부적 요인이 있고 이런 표면적 요소 외에 내적으로 드러나는 요소, 즉 건축 그 자체의 본질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가들은 감정을 내포한 채로 일을 하고 그들의 발전이 무의식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들의 진정한 행위 의도에 대해 종종 제한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움슐라거 에벌레에게 있어 모든 건축물들은 최적의 품질에 대한 하나의 접근입니다. 하나의 유일한 올바른 해결책은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최선을 위한 노력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움슐라거 에벌레와 같이 건축과제의 장소부터 도시계획, 구성, 구조, 외관 디자인, 그리고 마지막 기능에 달하는 순서로 건축 해결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건축을 항상 이 순서대로 진행될 때 발전 가능성을 가지며 같은 것을 변형하는 다른 수많은 건축 사무소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사무실로서의 바움슐라거 에벌레는 끊임없이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바움슐라거 에벌레는 초기에서부터 최고 수준의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작업을 해왔고 당연히 초기의 프로젝트들은 소규모이고 지역적인 영향이 강해 예를 들어 자원의 최적화와 같은 현재와 같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초기에도 항상 기본적인 태도는 동일했다고 합니다. 즉 경제적, 기술적, 그리고 감성적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 있는 건물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제목으로 경계 없는 건축, 세계화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과 같이 경계가 없는 분야에서는 세계적 의사소통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건축의 세계화가 임의성의 증가와 표준화의 위기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표준화, 즉 단일화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그 가치가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한 시대를 이끌거나 대표하는 건축의 경향이나 표준이 있었다면 현재는 세계화로 인해 그 기준이 모호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움슐라거 에벌레는 사무실이 생겨난 지역에서 강력한 뿌리와 명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바움슐라거 에벌레 사무실이 위치한 포알베르크이라는 지역은 다른 건축 사무소들과 마찬가지로 건축적 전통이 장소성 및 사회화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그들만의 독특한 퀄리티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움슐라거 에벌레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의 방향성을 세계로 나아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지역 건축에 기반한 퀄리티는 외부의 형식주의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기반을 둘 때 세계적으로 큰 중요성을 갖습니다. 건축에서의 중요한 발전은 새로운 것, 다른 것과의 만남을 전제로 합니다. 건축가로서 기존의 생활 환경을 최적화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나아가서 경계를 넘어서야만 가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화는 익숙한 것을 계승하고 새로운 것을 동화하는 두 가지의 측면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의 소제목인 장소의 부재에 좋은 건축은 존재하지 않는다. 좋은 건축은 항상 특정한 장소와의 상호작용과 문맥상의 표현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움슐라거 에벌레는 여기서 사유는 끊임없는 장소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그들만의 하이데거를 말합니다. 인간은 구체적 장소로부터 세계와의 관계를 구축하며 고향의 의미가 부재한 앞으로의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한 경향을 보일 것입니다. 여기서 바움슐라거 에벌레는 그러한 접근을 위해 장소를 위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대한 이해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호기심과 정교함으로 성취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장소는 형태와 존재로서 발휘되는 고유의 이야기와 현실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장소성은 단지 재료적 특성을 넘어서 문화적 감정을 통해 형성됩니다. 이러한 문화적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건축가에게 다른 사회와의 이질적인 장소에서의 민감성, 경험 등이 요구됩니다. 건축이 특정한 장소의 분위기적인 풍요로움에 기여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려면 많은 건축가들이 보이는 획일성의 경향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곳들이 그들의 장소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 장소에 다가가기 좋은 건축물은 예민하면서도 결단력 있고 예술적이면서도 의식적으로 이와 같은 잊혀진 의식을 다시 일깨울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직 삶과 장소의 여건을 결정짓는 그러한 건축만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화려하고 비스듬한 건축이 어느 특정한 건축보다 임시적으로 더 큰 열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해석되는 점은 어떠한 건축물이 굉장히 화려하고 독특한 특징을 가질지라도 장소성 측면에서 삶과 그 지역에 잘 녹아든다면 그 건축물이 여타 특징적인 건물들보다 더 큰 의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소성을 가지는 건물 혹은 건축이라 함은 역사의 고리가 되는 혹은 시대를 초월한 고유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바움슐라거 에벌레는 이것을 장소성에 기여하는 건축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고유의 분위기는 어떻게 구축되는가? 분위기는 어떻게 구축되는가? 건축에 있어서의 분위기는 구축이 끝나는 시점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 즉 대기라는 단어는 원래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을 뜻하는 말입니다. 건축물에 있어서의 대기는 마찬가지로 그것의 물리적 형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움슐라거의 상대적으로 소박한 시메트리한 건물을 대하는 사람이라면 그 분위기에 대해 의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위기를 단지 시각적 자극에 의한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이며 바움슐라거 에벌레가 만들어내는 근거 있는 명확한 건축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화롭고 균형 잡힌 건물은 예술적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조화로운 건물은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바움슐라거 에벌레의 건축을 접하게 되면 장소에서부터 마지막 디테일까지 작업의 신중함, 즉 주의 깊은 면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움슐라거 에벌레에 있어서 디자인적 해결 방안의 신중함은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고 이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인간이 감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축적 분위기의 효과는 공간 구조의 특성과 원형적인 기억 패턴에 기초하고
이러한 특성이 올바르게 자리하면 그것들은 안정감, 즉 고향의 감정과 같은 것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곳에 함께하는 사물들의 분위기로부터 믿음과 영양분을 얻고, 이러한 분위기를 계획하는 건축가들은 이러한 기초와 효과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마지막 소제목인 바움슐라거 에벌레의 건축관입니다. 디트마르 슈타이너는 바움슐라거 에벌레가 결코 미니멀리스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움슐라거 에벌레의 건축물들은 엄격한 명확성과 합리성, 그리고 동시에 강렬함과 우아함을 따르는데, 이것이 미니멀리즘적인 접근 방식에 기인하긴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합리적으로 추론된 과정에서 건축의 혁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접근 방식은 장소성과 가업에 따라 항상 다르게 작용합니다. 감결함과 축소는 그들의 미적 행위에 대한 필수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슈타이너는 모든 프로젝트는 완벽에 이를 때까지 각각의 상황을 위한 재료의 진정한 언어에서 보완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움슐라거 에벌레에게 오래 지속되는 건축, 그것의 복잡한 요소가 현명한 조화로 인해 궁극적인 완성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잠시 말씀드리면, Ausgereift bis zur Perfektion 이라고 제가 해석한 바는, 바움슐라거의 에벌레의 철학과 마찬가지로 99%에 머무르기 위해 끊임없이 갈고 닦는 것, 완벽 100%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완벽에 가까이 있기 위해 항상 머무르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으로 인상을 깊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바움슐라거 에벌레에게는 건축물의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바움슐라거 에벌레의 작품에서는 형식적인 임의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스 반델로에가 말했던 그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한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 파트의 두 번째 테마인 생각에서 디자인으로, 혹은 실용적인 것에서 생성으로입니다. 예술적 창조의 메커니즘 또는 디자인 방법에 대한 관심은 예술 분야와 건축 토론에서 항상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술 철학의 학문적 논의나 건축과 교육에서의 대학 강의와 같은 다양한 수준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실제 창작 과정은 종종 기존 디자인 또는 디자이너의 입장에 대한 이론들에 의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많은 개인 작품, 예를 들어 건축가의 강연에서 종종 유감스럽게도 단지 현재의 트렌드를 따르는 이론들만이 제시되곤 합니다. 비판적으로 보면 이러한 현상은 어떠한 종류의 정당화와 같이 해석될 수 있으며, 냉소적으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말로 표현하거나 포장하거나 가리는 것입니다. 다수의 학술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이론적인 술책들과 차양에는 바움슐라거 에벌레의 사무실에서 표현하는 방식과 내용과 같은 것들을 결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사람들은 이제 기존의 것에서 독립된 자유로운 창작 이야기를 상상하거나 건축가들의 직접적인 발언에서 이야기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안도합니다. 바움슐라거 에벌레와 같은 사무소는 표현 술책 혹은 이론으로 표현되는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안도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카를로 바움슐라거와의 대화에서의 주제 중 하나가 바움슐라거 에벌레의 작품에서 내재적 예술적 측면과 그 기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된 하나의 작품에서 평면, 단면, 그리고 공간성에서 외부적 요소까지 모든 요소가 종종 일관된 것으로 보이며 예술적인 인풋, 즉 건축적 핵심을 찾는 것이 흥미로운 과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획 방법은 주로 공간 형태 또는 스타일을 형성하기 위해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최초의 현대주의 건축가들로 모더니즘 건축가들로 알려진 기능주의 전이파에 의해 대표되었으며 기본적으로 환원주의적 입장에 있으며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유지하기 어려운 국제주의를 옹호하는 것으로 이것은 1932년 루돌프 신들러가 필립 존슨에게 보낸 그의 편지에서 나는 스타일리스트가 아니다. 나는 단지 공간을 다룰 뿐이다. 라고 부인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되어서 피터 존슨과 히치콕이 옹호한 국제 양식과는 달리 이 건축가 루돌프 신들러는 언제나 공식적인 현대주의 대표자들과 구분하여 접근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분위기적인 요소를 창조하고 장소의 영혼을 걸러내며 기존의 혹은 쉽게 다룰 수 있는 수단을 설계 요소로 활용하여 자신의 방식으로 나아갔습니다. 1925년 캘리포니아의 상황과 비슷한 맥락으로 포 알베어 바우큐스틀러에도 이러한 경향과 분위기가 일어났으며 그 안에 바움슐라거 에벌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적인 이론에 아무런 부담 없이 실제의 필요에 따라 진행한다. Wir bauen einfach, 단순히 그냥 짓자가 이 움직임의 바움슐라거의 모토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히 그냥 짓자의 의미는 기존의 이념에서 탈피한 자유로운 자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선언적으로 말하자면 관심은 필요에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으로서 설계 과정에 요구되는 기능적인 테크닉적인 것들과는 관련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개별적이고 인간적인 요소에 주목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훨씬 더 적합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또한 설계 방법은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과제로서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종종 표면적인 것들로 가려진 건축주와의 긴밀한 대화와 요구사항의 순서와 같은 단계 없이는 어떠한 작업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없다고 합니다. 한 담화에서 카를로 바움슐라거의 흥미로운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건축주가 무엇을 원합니까? 오늘날 건축가와 건축주 사이의 이러한 측면의 대화는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건축주는 종종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직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적 품질에 항상 어려움이 작용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화된 질문 목록 작성과 같은 엄격한 실용주의 접근 방식이 유효한 방법으로 간주되며 이는 바움슐라거 에벌레에 따르면 건축가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태도입니다. 다양한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바움슐라거 에벌레는 건축주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가의 선택만으로 그들이 작업하고 나타내는 이미지가 그들 건축주의 생각에 가깝다고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축주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일관된 질문지, 그 체계화된 실용적인 질문지를 통해 건축주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도시적, 사회적 요구, 건물의 잠재적 가치를 결정하는 구조에 대한 질문, 에너지와 외관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으로는 표면이나 분위기에 대한 질문까지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파사드를 볼 때 우리는 그 뒤에 담긴 질서의 기본 원칙이나 생성 방법, 때로는 무질서한 파사드의 그런 패턴이나 생성을 찾고자 합니다. 이러한 고려사항에서 일종의 협상된 사무실의 건축적 어휘집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불가능합니다. 종종 색상이나 파사드의 미묘한 층에 대한 작업으로 강화되는 효과는 순전히 물리적인 의미에서는 2차원적이지만 예술적 조작으로 인해 3차원적으로 인식되곤 하는데 예를 들어 그 예술가 바살리의 디자인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움슐라거 에벌레가 옹호하는 또 다른 기본 태도 입장은
일시적 유행이나 열성적인 부흥으로부터 경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러한 실용주의와 거의 레시피 같은 접근이 제품으로서 심지어 내부에서 여기서는 프랜차이즈의 가능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프랜차이즈 가능성으로 논의된다고 해도 건축가들은 우리들에게 보증한다고 합니다. 건축은 건설과는 확실히 구별되어 예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각 프로젝트, 각 건축 프로젝트에서 그 자체로서 발현됩니다. 라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